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의 불꽃 앤서입니다. 오늘은 파이널 4차전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4차전 리뷰에 앞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즈가 지난 시즌 대비 뚜렷이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시스트 턴오버 수치가 명확히 개선되었습니다. 어시스트는 많은데 턴오버가 줄어들면서 리그 최강의 안정적인 패싱팀이 되었죠. 그리고 안정적인 경기를 추구하면서 슬로우 템포의 지공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즉, 이번 시즌 선즈는 고효율 야투의 안정적인 지공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끈 선수가 바로 크리스 폴입니다. 선즈의 에이스 데빈 부커는 전형적인 스코어러로 패스워크가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폴이 부커가 할 수 없던 리딩가드 롤을 완벽히 소화해주면서 팀 전력이 상승했습니다. 달리던 팀이 지공팀으로 변모했고 안정적으로 높은 야투 효율을 기록하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팀이 되었죠. 그리고 선즈의 달라진 배경 중 핵심은 크리스 폴의 픽앤롤 패스아웃입니다. 부커는 핸드오프 득점에는 능하지만 패스아웃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커는 슈터들과 시너지는 낮은 편이었는데요. 폴은 뛰어난 패스아웃으로 슈터들을 완벽히 살렸습니다. 특히 코너를 폭넓게 활용했습니다. 이번 시즌 선즈는 코너 3점 시도 4위, 성공률 2위 팀입니다. 반면 벅스는 팀 컬러가 다른 팀입니다. 벅스는 업템포 게임으로 야투 시도를 많이 가져가는 팀입니다. 벅스는 페이스 2위입니다. 그리고 야투 시도 3위입니다. 야투 시도 13위인 선즈보다 야투 시도가 7개가량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턴오버가 많지 않은 팀입니다. 야투 시도가 많고 업템포 게임하는 벅스는 리바운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 리바운드 5위 팀입니다. 14위인 선즈보다 보드 장악이 좋은 팀입니다. 또한 벅스는 야투 시도가 많은데도 야투 효율이 높습니다. 야투 효율은 선즈보다도 높은데 이는 쿤보의 힘입니다. 이런 팀 컬러를 대조해보면 벅스의 필승 공식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선즈의 턴오버를 늘리고 상대 턴오버와 리바운드를 적극 활용해서 야투 시도를 월등히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즉, 저효율 난타전을 유도해서 야투 차이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죠. 선즈를 리바운드와 턴오버 유발로 괴롭혀서 야투 차이를 만들면 벅스의 필승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4차전은 이 공식이 완벽히 나온 경기였습니다. 심지어 두 팀은 공리 능력도 차이가 납니다. 벅스는 정규 시즌 공리 퍼센트 13위이고 선즈는 공리 퍼센트 25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파이널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벅스가 풋백 세컨 찬스로도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야투 차이가 3차전 7개, 4차전 무려 19개입니다. 벅스는 1차전 상승에서 완벽히 밀렸으나 2차전부터 본인들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여러 변화들을 시도했고 그것들이 맞아들어가면서 홈에서 2연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야투 차이가 극명하게 나면 선즈는 3점이 터지지 않는 이상 벅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선즈는 벅스보다 야투율이 무려 11.1%나 높았지만 3점이 안 터져서 야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선즈가 19개에 달하는 야투 차이를 극복하려면 반드시 3점이 터져야 합니다. 저효율 난타전으로는 벅스를 이길 수 없고 선즈는 반드시 고효율 게임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그 중심에 폴의 패스아웃과 코너 3점이 있습니다. 벅스의 수비 방식은 4차전에도 동일했습니다. 크리스 폴 견제에 몰두했습니다. 폴에 대한 압박이 거셌기 때문에 선즈는 부커 살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부커는 무려 42득점, 60.7% 야투율을 기록했는데요. 선즈는 부커를 살리기 위해 핀다운 스크린과 핸드오프로 이어지는 시카고 액션을 활용했습니다. 부커는 드리블이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픽앤롤보다 핸드오프에 강점이 있는 선수죠. 4차전 벅스는 부커의 미들게임을 살리기 위해 핸드오프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부커는 그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3차전 부커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선즈가 폴의 드리블 푸시를 시도해서 부커에게 핸드오프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부커는 픽앤롤보다 핸드오프 기회를 많이 부여받아야 살아나는 선수입니다. 3차전은 픽앤롤을 중시했고 4차전은 핸드오프를 몰아줬죠. 이 차이가 부커의 42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팀의 기대에 부커가 제대로 응답한 겁니다. 다만 부커의 시카고 액션은 단점이 있습니다. 부커는 패스아웃이 부족한 스코어러입니다. 폴처럼 패스아웃으로 동료를 살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커에게 핸드오프 기회를 몰아주면 이건 개인 득점으로는 이어져도 패스아웃을 통한 슈터 기회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4차전 또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부커의 어시스트는 단 2개 뿐이었고 킥아웃 자체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선즈도 이 약점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 약점을 가리기 위해 영입한 선수가 무려 크리스 폴이니까요. 크리스 폴은 픽앤롤 패스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코너가 살아나고 코너가 살아나니 팀 외곽 공격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선즈의 공격에서 코너 3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커는 조금 달라요. 픽앤롤 패스아웃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부커 미들게임이 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코너는 죽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선즈가 부커에게 찬스를 몰아준 건 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부커의 그래비티가 폴에 대한 수비 압박을 완화시키길 바란 거죠. 이 노림수는 적중해서 폴에 대한 수비 압박이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주루가 부커를 수비하면서 폴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폴에게 픽앤롤 찬스를 몰아줬는데 정작 폴이 너무 못했습니다. 부커 수비를 주루가 하게 되었다는 건 폴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폴의 픽앤롤 패스아웃이 살아났어야 했는데요. 폴은 4차전 턴오버 5개를 범했고 폴의 픽앤롤에서 나온 팀 턴오버가 무려 6개였습니다. 폴이 부진하니 부커도 픽앤롤을 시도했는데요. 부커도 픽앤롤에서 3개의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결국 두 선수에게서 파생된 팀 턴오버만 무려 10개였습니다. 주루가 부커를 수비했음에도 폴이 살아나지 못한 것이 선즈의 결정적인 패인이었던 건데요. 만약 폴이 살아났다면 몬티의 노림수는 적중했을 겁니다. 몬티의 노림수는 주루가 부커 수비한 것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정작 폴이 살아나지 못했죠. 폴의 부진은 슈터의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정규 시즌 코너 마진 2위 팀인 선즈의 코너 시더가 4차전 단 2개뿐이었던 것도 폴의 부진 때문입니다. 4차전 폴이 햄스트링을 신경 쓰는 장면도 있었는데 부상 이슈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폴과 부커조차 턴오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4차전 벅스는 턴오버 마진 플러스 11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리즈 최다 마진 차이입니다. 선즈가 벅스의 노림수에 제대로 말려든 셈입니다. 선즈는 2차전부터 벅스의 노림수에 말려들고 있는데 3차전부터 3점이 고장나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3차전의 드리블 푸시, 템포 푸시 전략도 결국 실패했고 4차전 불커 살리기 전략도 절반의 성공만 거뒀습니다. 반면 벅스는 상대의 턴오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턴오버 기회를 살렸고 이는 속공 마진 플러스 15, 턴오버 기반 득실 마진 플러스 19라는 엄청난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야투 차이를 이끌기 위한 턴오버 유발은 벅스의 노림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벅스가 이길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벅스는 야투 차이를 더 크게 만들고자 리바운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4차전에도 풋백 세컨 찬스를 완벽히 살렸습니다. 벅스가 유도한 대로 4차전은 저효율 난타전이 되었는데 저효율 난타전에선 야투 많이 던지는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와중에 세컨 찬스를 완벽히 살리면 상대 입장에선 매우 난감해지죠. 그리고 벅스는 3차전부터 풋백 세컨 찬스를 완벽히 살리고 있고 이는 선즈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5차전에 앞서 양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쿤보와 폴의 건강입니다. 벅스는 저효율 난타전을 원하고 선즈는 고효율 게임을 원합니다. 부커 살리기가 폴에게 자유를 준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키는 폴에게 넘어간 셈이고요. 만약 폴의 픽앤롤 패스아웃이 다시 살아나면 선즈의 3점은 홈에서 대폭발할 겁니다. 그러면 선즈가 무난히 승리하게 되겠죠. 허나 4차전 키포인트는
벅스가 3점 성공률이 24.1%밖에 안 됐음에도 6점차 승리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저효율 난타전이 되면 야투 차이가 극명하게 나므로 선즈가 벅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벅스는 어떻게든 저효율 난타전을 이끌어야 하고 선즈는 고효율 게임을 만들어내려 할 겁니다. 선즈는 다이제스트 필진들의 예상과 달리 스태거드 스크린이 아니라 부커로 폴을 살리려 했습니다. 이 시도가 절반의 성공을 거둔 만큼 키는 폴이 지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폴에게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5차전은 크리스 폴을 집중해서 보시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